네, 오늘은 역시나 대형 바이오주들의 시선이 모든 투자자들이 고정이 된 하루였습니다. 대체적으로 HLB,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 신라젠 이 거래 대금을 얼마나 오늘 빨아들였냐면 세 종목 합쳐서 2조 8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대략 그냥 대략 계산만 해도 이 신라젠이 1조 300억, HLB가 1조 100억, HLB 생명과학이 7,300억. 와, 거의 2조 8천억이면요. 원래 평상시에 코스닥 거래량이 3조에서 4조예요. 평상시 코스닥 하루 종일 거래 대금이 3조에서 4조가 나옵니다. 그냥 대충 4조만 보고 봐도. 그 다음에 평상시 코스피 하루 종일 거래 대금이 4조에서 5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매만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요즘은 이 바이오 대형주들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하고 막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평상시 원래 코스피가 거래 대금을 코스닥을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코스닥이 다 앞섰어요. 코스닥이 역전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장중에 그 2배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전장에. 제가 오전에 체크했는데 코스피 거래 대금이 코스닥 거래 대금의 반밖에 안 나오고 있었어요. 아니 평상시 하루 종일 코스닥에 천 몇백 개 종목이 천 몇백 개 종목이 다 거래 대금을 합쳤을 때 3, 4조 원이 나오는데 오늘 세 종목에서 2조 7천억이 2조 8천억이 나왔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근데 세 종목에서 2조 8천억이 나왔다. 엄청난 거죠. 2조 8천억. 그렇죠? 너무나 큰 진짜 거래대금 집중화가 오늘이 또 극단적이었습니다. 어제도 극단적이었는데 오늘은 그걸 또 능가해서 더 극단적이었어요. 엊그제도 극단적이었는데 그걸 더 능가해 버렸어요. 같은 거래량을 보여도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더 커져 버립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신라젠 같은 경우가 거래 대금이 어제보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은 비슷하게 나왔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정말 진짜 엄청난 자금이 빨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래 대금 버블입니다. 터집니다. 이거 그대로 유지하지 못해요. 지금 풍선이 계속 불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저는 오늘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와 대단한 HLB가 오늘 그걸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HLB 언제 끝나냐 이 여기에 긴장이 집중된 상태로 많은 종목들이 눈치를 봤어요. 대다수의 바이오 중소형주들이 HLB 눈치를 봤습니다. 오늘 뭐 주요 바이오 종목들 살펴보면요. 거의 평균 5%는 많이 빠졌습니다. 뭐 나이백 10%, 에이프로젠 제약 얼마 빠졌어? 7%, 파미셀 뭐 6%,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블록딜 이슈 때문에 6% 정도 빠졌고, 인트론바이오 6%, 코오롱 생명과학 6%, 로고스 바이오, 헬릭스미스, 애니젠, 바이오리더스, 신풍제약, 바이오톡스텍, 메디포스트, 바이넥스, 강스텐바이오텍 대부분 4% 이상 다 빠졌습니다. 3, 4% 이상. 많은 바이오주들이 눈치 보다가. 근데 오전 한 10시 반쯤에 투매가 나왔나요? 10시 반 정도에 HLB가 한번 꺾였어요. 이때 HLB 끝났구나 라는 생각에 많은 바이오주들이 일단은 시장이 꺾이니까 얘가 지금 시가총액을 오늘 장중에 1위를 딱 다시 역전했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개파락되면서 시가총액 1위 하던 종목 1위를 기록한 종목이 투매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고점 대비가 얼마나 떨어진 거야. 고점 대비해서 이 구간까지 뭐 25%, 30% 가까이 이렇게 빠지니까 시장이 뚝뚝 떨어졌죠. 코스닥이. 그러면서 아차 코스닥이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긴장했던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장에 HLB가 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네. 18만원대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네. 오늘 종가 이렇게 형성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다들 안도감에 밑꼬리를 죄다 달았어요. 시장도 밑꼬리를 죄다 달아버렸습니다. 시장이 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봉 마감했습니다. 작게나마 거의 뭐 보합 마감을 했는데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HLB를 하루 종일 눈치 보던 상황에서 HLB가 더 이상 꺾이지 않으니 바이오 종목들도 밑꼬리를 대부분 달았다는 거.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거. 그러면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일단 장점은 오늘 원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개파락 이슈가 없었으면, 블록딜 이슈가 없어서 안 떨어졌다면 HLB는 그냥 오늘 그냥 꺾어져서 그냥 뭐 하한가로 내리꽂든가 뭐 15만원 밑으로 내리꽂든가 그렇게 되는 게 사실상 중소형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어차피 돈이 글로 다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차라리 이렇게 지켜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 이상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두 종목이 동시에 막 빠져버리면요, 코스닥은 오늘 거의 뭐 2% 이상 뭐 쭉쭉 그냥 장대음봉으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일단 잘 가던 시장도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이렇게 잘 버텨준 게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HLB가 빨리 끝나서 중소형주들을 골고루 수급이 돌아서 뭐 정치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뭐 수소차 종목도 움직이고 다른 중소형 바이오주들도 움직이고 대북주들도 움직이고 이렇게 골고루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차라리 HLB가 그만 떨어지고 버텨주고 지수를 방어를 해준 다음에 내일이나 뭐 한 2, 3일 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하게 또 시장을 붙들어주는 날 HLB가 마무리를 짓고 버블을 뻥 터트려주는 게 낫겠다 싶은 겁니다. 어쨌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자고요.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덤비지는 않겠어요. 이 높은 구간에서 20만원을 육박하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덤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자칫하다가 역사적인 고점에 고스란히 홀로 남겨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진약품으로 비교를 한다면 영진약품의 2016년 5월에 보인 이 최고점 라인에 혼자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게임에 참여는 하지 않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또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 긍정적인 요소로만 생각하자고요. 오늘 차라리 안 빠져주는 게, 시장을 이렇게 방어해주는 게 좋았겠다. 오늘 같은 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1200억을 이렇게 팔아 제끼는 날에 HLB가 버텨줌으로 인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한 부분을 메꿔줬고 시장은 덜 떨어졌어. 시장은 좀 다행히 방어해줬다.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내일 또한 긴장을 해야겠죠. 대신에 오늘 일어나지 않은 일이 내일 금요일이고 내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HLB가 버블이 꺼지는 15만원 밑으로 쭉쭉 음봉으로 떨어지는 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어. 물론 내일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저 20만원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죠. 지금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펌핑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도 긴장을 해줘야 될 거예요. 내일도 다른 종목들도 HLB 눈치를 계속 볼 겁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 신라젠도 HLB 흐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일도 마찬가지로 HLB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다른 중소형주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하더라도 만약에 대형주 바이오를 한다면 오늘의 코미팜처럼, 어제 샀던 코미팜처럼 아직 해먹지 않은, 그래도 뭐 안심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 중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미팜을 안전하게 어제 들어간 이유가 그런 관점이에요. 사실은 많은 대안이 있었어요. 많은 대안이 있었지만 코미팜을 선택을 한 것은 그만큼 위험 요소가 없지만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걸 초이스한 거니까요. 그래서 코미팜을 오늘 고점에서 하고 나왔는데 사실 종가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말았던 것도 내일 버블이 꺼지면 또 얘는 또 거기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내일 HLB가 멈춰지면 물론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은 없지만 얘도 지금 시가총액 나름 1조 원에 육박하는 종목으로서 지금의 대형주 바이오 흐름에 편승할 수도 있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들어간 거고. 하여튼 그런 종목에서 먹거리를 찾아보긴 하겠지만 저 무리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 진짜 어지간하면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관리 종목 내추럴 엔도텍이 상당히 고민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하지 않았던 것은 이제부터 관리 종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종목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관리 종목들에서 문제가 생길 거. 관리 종목 탈피 사유를 찾지 못하면 상폐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럭슬에서 거래 정지가 나왔죠. 장중 거래 정지. 멀쩡히 7% 8% 올라가다가 거래 정지. 즉 나는 그냥 잠깐만 하고 빠져나올 거야 하는 사람들도 꼼짝 못하고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종목에서는. 관리 종목 아니더라도 가능하지만 이건 사실 파산 조회설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인 경우에 가능성이 높은 거고, 횡령 같은 거는 사실 관리 종목 여부랑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나는 장중에 잠깐 보고 빠져야지 라는 식의 사람들도 꼼짝없이 갇혀버릴 수도 있는 이 관리 종목 매매는 조심을 하실 때가 이제 왔어요. 예전보다 더. 특히 한류 AI 센터 같은 거. 한류 AI 센터는 조만간 내년에는 이제 시장에서 보지 못할 종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거 한류뱅크 최대주주 옛날에 한류 AI 센터 한류뱅크 얘기 나올 때 한류뱅크에 직접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한류 AI 센터 그리고 한류 타임즈는 이거는 죽을 종목이구나 라고 수차례 강조를 해드렸죠. 한류 타임즈하고 거래 정지됐죠. 그래서 건들지 마시라. 어차피 영영 못 볼 종목이니까. 상폐가 되면 못 보잖아요. 하여튼 관리 종목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산설이 언제 파산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관리 종목들 꼬시고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못 볼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꼬시고 있는 거 뭐 있어요? 퓨전 데이터 꼬시고 있네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은 저 거래에 꼬드김 당해서 그대로 상장 폐지까지 보게 됩니다. 거래 정지. 이거 18 욕하고 있네. 조심하실 종목은 조심하세요. 지금 시장에는 할 종목이 무수히 많잖아요. 무리수를 던지지 마세요. 왜? 내년도를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내년도 1월 효과. 총선 앞두고 정말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위험한 데다가 내 자산을 퐁당 빠뜨려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이 시기를 그냥 이겨내고 계시면 됩니다. 좀 슬쩍슬쩍 코미팜 같은 거 어제 했던 것처럼 어제 매수해서 오늘 이렇게 먹고 나오는 거 슬쩍슬쩍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먹거리가 풍부할 때 자산 증식을 만들어내면 되죠. 그때까지는 위험 요소 있는 거 최소화시키고 예상될 수 있는 것만 피하세요. 예상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왜 횡령 같은 거 어떻게 예상해요? 횡령이나 파산설 솔직히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관리 종목 딱지 붙여준 거잖아요. 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달라, 매매 주의해달라 라고 딱지를 붙여준 거잖아요. 적어도 그 종목에서는 조심을 할 때라는 겁니다. 물론 그 종목이 먹거리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가 큰 곳에 리턴이 크기 때문에 그 먹을 건 생길 수 있지만 그 먹을 거를 노릴 때는 정말 조심히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나는 보통 도박할 때 로또 살 때 로또 당첨 안 되면 내가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하나요? 내가 로또에 2만 원씩 샀어. 로또가 당첨이 안 됐네? 그 2만 원 어디서 환불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냥. 응? 종이 그냥 휴지 산 걸로 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할 수 있다면 그 정도 돈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리턴이 크기 때문에,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난 당장 지금 좀 있으면 인출해야 되는 돈, 누구한테 빌린 돈, 혹은 내 자산이 요거 막 이렇게 됐는데 비중이 크게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묶여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건 좀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좀 관리 종목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버블 싸움 HLB 너무나 뻥튀기 됐잖아요. 시가총액이 8조 원이나 할 만한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 뻥튀기 된 거 역사상 최고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나가세요. 2020년 1월 효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월 연초, 연말 연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총선 앞두고 정치주만 공략해도 큰돈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잘 이 시간을 무난하게 이겨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내로 끝내려고 했는데 또 15분이 가버렸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